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연예가 파일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핑크빛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소녀시대 태연 씨, 또 엑소 백현 씨가 사랑의 그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축복할 일이죠, 좋아하는 네. 거는요. 하지만 워낙에 톱 아이돌 그룹이다 멤버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그 팬덤 태연 씨 같은 경우에는 소녀시대에서 팬덤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네. 백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엑소가 이제 막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네. 그 넘버 3 안에서 계속 뭐 그 순위를 다툴 정도의 인기고 네. 또 꽃미남이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 한 그 파파라치 매체에서 1개월 동안 열심히 또 땀을 흘려서 열애설에 대해서 포착을 하고 네. 정황을 다 이제 기사화해서 보도를 하면서 열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 멤버들이다 보니까 팬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여중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현 군하고 태연 씨하고 열애 인정 이 소식이 들리면서 네. 수업을 받다가 뭐 눈물을 뭐 터뜨린 어. 여학생들도 있었고 이제 네. 한때 그런 뭐 이제 팬덤의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 청소년 또 여성 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는 네. 그런 일이었죠. 근데 태연 씨가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사과글을 올렸다가 뭐 삭제하기도 하고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이제 팬들이 사실은 그 태연 씨하고 백현 씨하고의 열애 정황에 대해서 네. 요즘은 SNS를 통해서 팬들하고 직접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SNS 상에서나 혹은 뭐 헤드폰이라든지 팔찌라든지 헤드셋이라든지 네. 또 어떤 그 은어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사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꾸준히 의심이 어린 눈초리를 봐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두 사람은 계속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열애를 인정하면서 알고 봤더니 팬들과 소통을 했던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소통을 했구나. 팬들은 이제 오해를 그동안 했던 거잖아요. 아, 네.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줬구나 생각했던 것이 두 사람의 그런 미러였기 때문에 네. 많이 좀 분노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현 씨의 팬분들이 네. 많이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사과를 했지만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베이비복스 출신의 간미연 씨라든지 가수 박지윤 씨라든지 네. 아이돌 스타하고 열애설이 났을 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팬덤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 그 아이돌을 좋아했던 여성 팬분들의 그 정말 무시무시한 눈초리 때문에 움츠러 다녔어야 됐던 네. 그런 일화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오죽하겠어요. 네. 더 많이 열정적이기 때문에 태연 씨가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소녀시대가 아니라 뭐 이제 연애시대다라고 네. 말할 정도로 지금 멤버들이 다 사랑에 많이들 빠져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소속사에서 분위기도 네.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뭐 휴대폰도 거의 혼자 소지하지 못했고 네. 개인적인 행동 자체가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사생활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데뷔했을 땐 정말 소녀였지만 네. 이제는 이제 원숭미가 나올 정도의 여성이잖아요. 네. 그러다 또 가요계 데뷔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연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의 이상형 혹은 좋아하는 감정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표현을 하면서 연애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만 해도 아무래도 예전에 그 아이돌 그룹에 대한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 혹은 소속사에서 관리했던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증해주는 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또 한 커플이 있습니다. 네. 성유리 씨와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네. 지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안성현 씨는 어떤 분인가요? 그 국가대표 골프 상비군 코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SBS의 골프 채널에서 레슨 팁을 해줄 정도로 네. 굉장히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또 꽃미남 프로 골퍼인데요.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한 1년 정도 됐네요. 사석에서 우연히 봤는데 선배가 이렇게 불렀을 때 사전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네. 이유도 묻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무조건 왔을 때 의리 있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냥했고 네. 이게 실제로 봐도 TV 이상으로 또 이렇게 이쁜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성유리 씨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이렇게 비슷해요.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네. 지난해 말에 그 연말에 지인들의 모임에서 만나면서 이제 네. 호감을 느끼고
6개월째 연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격적인 부분도 안성현 씨가 굉장히 쿨하고 네. 또 의리 있는 스타일이고 하다 보니까 성유리 씨를 잘 이렇게 보듬어 가지 않나. 동갑이지만 네. 오빠 같은 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이 아무래도 연인 관계를 발전하는데 큰 부분을 담당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얼마 전에 또 멀리서 열애 소식을 전해왔던 채림 씨가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때 좀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네. 그 채림 씨가 그 한 토크쇼에 중국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듯이 뭐 B형 남자는 내 이상형도 아니고 연하남도 이상형도 아니고 연예인도 이상형도 아니다. 뭐 네. 이렇게 또 특히나 또 외국인은 또 아니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그만큼 채림 씨가 결혼 상대로 이렇게 고려할 만한 그런 이상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될까 정말 유쾌하게 연애를 좀 오래 할 것인가 아주 계속 궁금했었는데 네. 상견례는 이미 했다고 하고요. 가을에 결혼을 한다. 근데 아무래도 10월이 제일 유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두 사람은 북경의 CCTV의 드라마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연인 관계가 됐고요. 네. 또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함께 출연한 그 드라마가 또 같이 방영이 된다고 하니까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고 채림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진출한 지가 11년이거든요. 네. 중국에서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중국 팬, 또 한국 팬 모두에게 다 지금 이제 축하받는 분위기여서 네. 참 행복할 것 같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현지 취재를 가기 위해서 계속 취재 요청을 보내고 있는 러브콜을 저도 또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시를 했으니까 좀 예스를 해주세요, 채림 씨. 네, 지금 채림 씨가 연상인데 네. 화면으로 뭐 보면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계속 어려지고 있어요. 네, 동안 외모의 최강자잖아요. 네. 근데 그 가오츠치 같은 경우에는 데뷔 연도를 봐도 후배이고 또 연하남이잖아요. 네. 그래도 늠름하고 자상하고 채림 씨를 먼저 좋아했대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계속 그 애정 공세를 해가지고 결국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커플들이 모양이 참 좋더라고요. 보기가 또 오래오래 사랑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랜만에 만나게 될 분이 또 한 분 있죠. 네. 자, 가수 백천강 씨가 네. 이제 컴백을 한다고 해요. 암을 극복을 하고 이제 컴백을 한다고요. 네, 위대한 탄생이 만들어낸 진정한 위대한 스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게요. 네. 백천강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 힘이 없고 정말 능력, 재능 하나만 갖고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대표 주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위대한 탄생으로 주목을 받고 한참 인기의 탄력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암을 또 만나게 된 그렇죠. 거예요. 네. 많이 걱정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수술을 하고 또 계속 회복을 위해서 계속 치료를 또 꾸준히 했고 네. 요즘식 표현으로 말하면은 멘탈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흔들림 없이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거를 극복을 했고요.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이게 언론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나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완 씨하고 얼마 전에 했었던 아이돌 풋살 경기에서 2골을 넣었어요. 굉장히 건강하고 네. 씩씩한 모습을 눈으로 봤잖아요. 네. 아, 이 정도면은 음악하는데 걱정이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8월에서 9월 사이에 음반을 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작곡 준비를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음반에도 아마 백천강 씨가 직접 쓴 곡이 수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천강 씨가 YTN 시청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여러분. 가수 백천강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고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치료로 인해서 건강 회복도 다시 하고요. 올 가을에는 새로운 앨범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셨던 사랑과 응원을 다시 한번 저에게 힘차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많이 힘들었었고 많이 아팠다라고 많이 하는데 아팠죠.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고요. 네. 그 아무래도 모든 그 우여곡절을 이겨내는 데는 팬들의 사랑 그 힘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사회적으로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사회 환원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인드가 팬들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네. 직접 가서 뭐 헌혈을 하기도 하고 뭐 쌀을 기부하기도 하고 몸으로 뛰는 현장을 가서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팬들과 소통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소속사를 바꿨어요.
며칠 안 네. 됐습니다. 어. 홈페이지에 백천강 씨에 대한 그 정보가 딱 뜨니까 네. 트래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홈페이지가 다운됐을 정도로 네. 팬들의 사랑이 정말 지극하고 보통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까지 막 가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아이돌 스타들 같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근데 백천강 씨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팬들이 두루 있거든요. 이분들이 천강 씨에게 좋은 그 길을 모아주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분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싶은 게 바른 청년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또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 중간에 또 이제 치료 중간에도 부모님을 위해서 또 아들로서 효도하는 모습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이런 그 에너지가 이 사회에도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긍정 해피 바이러스요. 네. 자, 밝은 웃음이 기분 좋은 그 백천강 씨의 활발한 활동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년 만에 컴백을 했어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그동안 좀 마음고생을 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여기 대해서 얘기를 좀 했다고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일이 없는 게 네.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짚어드릴 게 동성연애설이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갈등이 생겼다 뭐 이런 네. 식의 근데 사실 그 남성분들 둘이 나오는 그 듀엣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루머들이 잘 이렇게 따라붙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왔었나라고 보니까 그 1집을 내고 성공을 하고서 이제 2집을 낼 때 브라이언 씨의 아버님이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었을 때 네. 브라이언 씨도 그렇고 환희 씨도 그렇고 우리 둘을 갈라놓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꼭 같이 있을 것이다. 네. 뭐 사랑하는 뭐 친구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거는 웬만한 그런 우정 갖고서는 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자면 환희 씨하고 브라이언 씨의 친구에게 제가 직접 듣기로는 네. 두 사람이 여자친구도 다 있었던 시절에 같이 커플 데이트도 즐겼었고 또 소개팅을 할 때는 또 어떨까 해서 같이 의논을 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절대 동료, 친구 이상의 감정은 아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꾸준히 오랜 세월 봐도 네.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불화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환희 씨가 화요비 씨하고 한 가상 결혼 커플로 등장했었던 예능 프로가 그랬죠. 있었잖아요. 네. 그때 너무너무 개똥이 커플로 화제가 됐었을 때 브라이언 씨가 뭐 지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환희는 매력이 없다 남자로서. 그래서 악담을 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네. 그 주변이 항상 문제예요. 붙여주지 못할 망정 계속 이간질이 된 거잖아요. 네. 갈등이 되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안 보고 다니는 사이가 돼버렸던 거죠. 하지만 이제 절친 노트를 계기로 해서 둘이 이제 화해를 했다라고 하고, 근데 꼭 그것뿐이 아니어도 나중에는 진실은 밝혀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그 어떤 너무 믿음이 두텁다 보니까 토라졌던 거,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 이제 극복이 돼서 지금 음반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만인의 여인으로 남겨진 최진실 씨 네. 그리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최진실 씨의 어머님이 최근 뭐 방송에 나와서 네. 최진실 씨와 조성민 씨의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왜 어떤 내용인가요? 굉장히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신 그 할머니가 나와서 최진실 씨 어머니가 나와서 이야기를 가끔씩 들려주죠. 그래서 네. 저희가 그리운 최진실 씨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시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두 사람이 결혼 전에 결혼을 반대했던 시절에 뭐 이제 사주를 봤었는데 만인의 연인으로 살게 하지 않고 결혼을 시킨다면 두 사람 다 이 세상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최진실 씨의 생전부터 쭉 계속 취재를 해왔었고요. 네.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어머님을 만나서 뭐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한 4년 전쯤에 저도 인터뷰 후에 그 어머니께서 직접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두 남매 잘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터뷰 기사화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아무튼 이번에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취재 기자를 떠나서 이제 한 사람에도 대중으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자, 이 조성민 씨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루머들에 시달리기도 했었지만 네. 참 좋은 아빠였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주변에서 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고 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죠. 그리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자제분들, 그 자녀분들하고 거의 소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꾸준히 만나 왔었고요. 아이들의 생일이라든지
날이 또 어린이날이라든지 운동회라든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아빠 노릇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고 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의 날은 뭐 유부초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뭐 새벽에 장을 본다든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컸습니다만 네. 사회적으로 사실 이 최진실 씨하고 조성민 씨가 헤어졌을 무렵에 사회적인 개입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언론에 정말 경쟁적인 보도도 잇따랐었고요. 네. 그러니까 최진실 씨와 조성민 씨는 부부였지만 조성민 씨와 환희준이 남매는 아버지와 남매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네. 그러면 천륜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개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깊어졌을 때 네.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를 시간적인 여력도 좀 둬야 되고 여지를 그렇죠. 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몰아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지극히 사랑했던 만큼 갈등의 골도 깊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민 씨가 생전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만났을 때도 했던 이야기가 그 한때의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됐던 것에 대해서 네. 평생 가슴에 한으로 담고 살았었어요.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그 미안함과 네. 사랑이 깊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보신 분들도 다 알았었고 네. 다만 널리 알려졌지 않았을 뿐이었고요. 네. 친권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뭐 유산을 노린다, 최진실 씨의 뭐 재산을 그렇죠. 노린다.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지만 거기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친권을 다 포기했었잖아요. 주변에서 조언을 했었던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성민 씨는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그걸 기사를 보고서 또 그 상처를 받을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했었고 네. 저는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네. 환희준이가 조성민 씨와 최진실 씨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렇죠.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다, 아빠를 좋아한다,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열어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젠 사회적으로 그런 열린 시각으로 좀 받아주고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환희준이도 이젠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아니라 많이 큰 모습을 최근에 보셨잖아요. 네. 이제는 엄마 아빠를 이렇게 추억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보다는 좀 정말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서 이 사회에서 당당히 한 몫을 해내는 그런 청년들로 성장할 때까지 네. 방송도 사실은 너무 경쟁이다 보니까 시청률 경쟁이다 보니까 할머니에게도 인터뷰 요청도 자주 하기도 하고 아이템 경쟁 때문에 자꾸 이제 저희들이 연락을 러브콜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좀 그런 면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할머니가 이 두 남매에게 많이 의지를 해서 삶의 활력을 좀 찾고 계시잖아요. 삶의 네. 의지를 다 잡고 계시고 이 가족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다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한 주간 연예가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